여러분 안녕. 아무리 웃으려고 해도 웃을 수가 없어요. 어음의 두 번째 시간인데 뭔가 지금 분위기가 어둡지 않니? 얘들아? 지금 밤이어서 그래요. 지난 시간 했을 때 가을 하늘이 그렇게 좋다고 이야기했었는데, 그리고 어음의 둘째 시간까지 찍었거든요. 그런데 저기 진아쌤께서 녹음을 안 하셨대. 화면은 찍었는데. 그래서 지금 다시 찍게 됐어요. 그래서 이 밤에 다시 찍게 됐습니다, 여러분. 눈물밖에 안 나와. 그래서 이번 시간은 더 빡시게 50분에 맞춰서 해볼까 합니다. 지난 시간은 어음의 종류, 어음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 우리가 배웠던 개정 과목 있죠? 예전에 받을어음하고 지급어음을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거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어음의 종류는 환어음과 약속어음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억하나요? 약속어음은 이런 거였죠? 우리 회사가 상품을 다른 회사에 팔고 그걸 외상으로 하지 않고 저 회사에서 발행한 어음이라는 종이를 받아두는 거예요. 이 종이를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뭐 한 달 후에 또는 석 달 후에 6달 후에 이걸 가지고 오면 돈을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종이었잖아요. 이 어음을 이제 가지고 있으면 좋은 점은 내가 돈이 필요할 때 이걸 다른 사람한테 넘길 수도 있거든. 그래서 어음이라는 걸 우리나라와 일본 같은 몇 개국의 나라들이 예전에 많이 써왔던 거라고 했었어요. 이게 약속어음이었고, 환어음은 기억하나요? 환어음은 지난 시간에 그 뜻을 배웠지만 그 뜻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이번 시험에 그렇게 많이 내지 않고 기본적인 뜻 정도만 물어볼 거예요. 환어음은 이런 거였어요. 화면 그냥 선생님 낙서하는 거 잠깐 볼까? 환어음은 이런 거였죠. A, B, C 세 회사가 드러나서 B가 A한테 상품을 팔고 나면 A가 B한테 어음을 주는데, 이 어음이 약속어음이 아니고 환어음이면 C한테 돈을 받아라 라고 하는 어음이었어요. 그 C한테 돈을 받아라고 하는 이유는 C가 A한테 돈을 줄 게 있으니까 그거 주지 말고 이쪽으로 줘라 라고 A가 C의 허락을 받고 B에게 발행하는 것. 여러분,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녹음이 좀 없어졌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거였어요. A가 B한테 환어음을 발행하는데 C의 허락을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A 발행, C 앞. 왜냐하면 C가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지니까 C 앞, 누구 앞이라는 건 그 사람이 그 어음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거니까 A 발행, B 수치, C 앞 환어음을 C의 인수를 받아 B에게 발행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근데 그 어려운 말이 힘들 것 같아서 선생님이 그때 그림을 그려서 이야기해 줬어요. 자, 이렇게 지난 시간 복습은 마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그런 환어음이라는 게 있고 약속어음이라고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많이 공부할 것은 이 약속어음이에요. 약속어음. 약속어음 단순했던 거 기억나죠? 이렇게 A, B가 있을 때 B가 A한테 상품을 팔면 A는 B한테 어음을 발행해요. 그러면 A가 발행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B는 어음을 받으니까 수취인이라고 하죠. 돈도 나중에 A가 줘야 되잖아. B가 어음 보여주면 A가 돈 줘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A를 지급인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요런 어음을 약속어음이라고 했는데, 이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그냥 어음의 종류야. 근데 얘를 쓸 개정과목, 우리가 책상을 가지고 있을 때 개정과목을 팔려면 상품이라고 하고 쓰려면 비품이라고 하는 것처럼, 이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개정과목이 아니라 이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은 어음의 종류인데, 그걸 개정과목 붙일 때 내가 받아야 될 것이면 받을어음이라는 개정과목을, 반대로 저 어음에 대한 의무가 있어서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이면 지급어음이라는 개정과목을, 받을어음은 그래서 받을어음이니까 자산, 받을 거니까 권리잖아, 그치? 지급어음은 줘야 될 빚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채, 이렇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받을어음이라는 개정과목이 나오는 걸 공부할 건데, 지급어음도 같이 공부하면 되겠죠. B는 받을어음이지만 A는 어음에 대한 돈을 줘야 되니까 지급어음일 테니까 같이 한 번에 자산과 부채를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받을어음에 대해서 약속어음 가지고 공부할 건데, 자, 이쪽으로 한번 와볼까? 이 어음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거래가 있을 수 있어요. 이 어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 거래가 발생하는데, 그게 발행했을 때, 추심했을 때, 배서했을 때, 할인했을 때, 개서했을 때, 부도가 났을 때, 우와, 이렇게 여러 가지가 테마가 있는데, 오늘은 이걸 하나하나 배워볼까 해요. 오늘은 이론만 이야기하고요.
다음 마지막, 이번 주에 마지막 1시간은 이 각각각각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볼 거예요. 그러면 3시간이면 어음이 마무리가 되고 이번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도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발행부터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자, 발행은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였어요. 배운 거였는데 다시 복습하면서 해보자. 자, 선생님의 거래를 말로 만들 테니까 여러분은 이론을 그냥 한번 따라가 봅시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풀이 해요. 자, 이런 거래가 있었어요. B는 A한테 상품을 팔고, 상품을 10,000원치 팔고, A는 B한테 약속어음을 발행하다. 이런 거래가 있었어요. 어음에 대한 발행에 대한 거래지. 그러면 A와 B는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될 것인가? 한번 해볼까요? A는 상품을 사왔어. 그러면 차변은 뭐라고 쓸까? 상품 10,000원이라고 쓰면 되겠지. 안 어렵지? 그리고 A가 B한테 돈을 줬으면 A는 뭐가 없어지겠니? 10,000원만큼 자산의 감소, 현금이 없어질 건데 돈 주면 현금인데 돈 안 줬고요. 외상으로 했으면 빚이 생기니까 외상매입금이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어음을 발행했죠. 약속어음을 발행했어요. 3개월 후에 10,000원 주겠다라는 어음을 발행했어요. 그러면 저 어음은 A한테는, 저 약속어음은 받을 거니 줄 거니 지급해야 될 빚인 거잖아요. 여기 부채의 증가, 부채 자리잖아. 그때 쓰는 계정 과목이 지급어음이라고 부채가 되겠죠. 자산 변호인데 왜 부채냐고요? B의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B는 상품 팔고 어음을 받았잖아. 그러면 이렇게 분개가 되겠지.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뭐가 나가겠니? 분필도 자꾸 부러져. 상품이 10,000원 줄어들고 10,000원만큼 똑같이 또 연습해 볼까? B가 A한테 돈을 받았으면 현금이라고 썼을 거고 수표를 받았어도 타임 발행 수표니까 현금이라고 했을 거고 외상으로 했다 그러면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니까 외상 매출금이라고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약속어음을 받았죠. 약속어음은 계정 과목이 아니에요. B 입장에선 A가 발행한 약속어음을 받았으니까 이 어음을 가지고 있으면 돈을 받을 재산이지. 그래서 쓰는 계정 과목이 받을 어음이라고 한다 그랬죠. 자, 발행했을 때는 이렇게 회계 처리하면 된다고 했었고 여기에 우리가 발행한 다음에 결제했을 때도 했었죠. 지금 결제 생략할게. 결제했을 때는 이제 나중에 날짜가 돼서 B가 A한테, 요건 여기서 연습해볼까? 날짜가 돼서 B가 A한테 어음 보여주고 돈 주세요 라고 해서 A가 돈 줬다고 치자. 그러면 A는 어떻게 분개했을까? A는 여기 좁은데 여기다 해볼까? A는 돈을 줬으니까 대변에는 현금이 10,000원 나가고 갚았으니까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없어지겠죠. 지급어음 10,000원 이렇게 없어질 거야. 이건 결제했을 때. B는 어떻게 했을까요? B는 어음을 보여주고 돈을 받았으니까 이렇게 되겠죠? 현금이 늘어났을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현금이 10,000원 늘어나고 대신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받았으니까 줄어들겠지? 받을 어음 10,000원 줄어들었어요. 쌤이 이 결제는 이렇게 간단하게 한 이유는 약속어음의 발행과 결제는 지난 시간에 어음이 뭔지 설명할 때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케이스로 해봤으니까 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지금부터 새로운 거래가 벌어질 거야. 보자. B는 제주도에 있는 아이야. 그래서 제주도에서 파는 이번에 추석이라고 옥돔을 A라는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납품한 거지. 그러면 옥돔이 뭔지 아니? 제주도에서 나는 물고기인데 되게 비싼 물고기거든요. 옥돔을 팔았어요. 그러면 A는 B한테 그래서 어음을 발행했어요. 자, 이런 거래가 벌어졌을 때, 발행했을 때는 A, B는 이렇게 분개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3개월이 지났어. 추석이 끝나고 이제 돈을 받을 거야. 그러면 옥돔 10,000원짜리 하나 팔았는데 B가 A한테 이거 받으러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니?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내려가지고 택시 타고 가가지고 야 A야 돈 줘. 그러면 A가 10,000원 주면 다시 또 택시 타고 와가지고 비행기 타고 제주도 가서 배보다 배꼽이 더 크겠지. 얘들아 생각해봐라. A하고 B가 제주도하고 서울에 이렇게 멀리 있을 때 실제로 이 어음을, 사실 멀리 있지 않아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어음을 실제로 B가 A한테 가져가서 보여주고 돈을 받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방법을 쓰면 되겠죠. B가 거래를 하고 있는 은행이 있을 거야. 은행이 있을 거야. 아마 이 은행은 쌤이 빚지고 있는 신한은행이겠죠. 그 다음에
A도 거래를 하고 있는 신한은행이 있을 거야. 따로따로 있지만 이 신한은행은 같은 은행이지. 그렇지 않니? 그럼 이렇게 된 거야. 3개월이 지나서 B가 이 어음을 가지고 A한테 가는 게 아니라 은행한테 야, 은행아 돈 좀 받아줘 라고 부탁해요. 그러면 은행은 서울에 있는 지점에 연락해서 A한테 돈 받아줘 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A한테 연락해서 A야, 너 어음 날짜 다 됐으니까 돈 네 계좌에서 B한테 준다? 라고 이해하면 B가 알았다 하면 이 은행 A의 계좌에서 B 계좌로 들어와서 은행이 B한테 돈 받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어음을 받을 때는 은행을 이용해서 은행을 통해서 받게 되는데 B가 은행한테 돈 받아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렇게 불러요. 추심을 의뢰한다 라고 불러요. 추심을 의뢰한다, 부탁한다 라고. 공짜로 해주지 않겠죠? 공짜로 해주지 않겠지. B가 은행한테 추심을 의뢰할 때 1,000원만큼의 수수료를 줬다고 치면 수수료를 줬다고 치면 B는 어떻게 거래하느냐? 이렇게 거래하는 거예요. 자, B 입장에서 거래해보자. B 입장에서 추심에 대한 거래를 해볼게. B는 은행에 이 어음을 받기 위해서 A한테 받기 위해서 은행에 추심을 의뢰하고 수수료 1,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러면 B는 어떻게 분개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현금이 1,000원 나갈 거예요. 맞죠? 그리고 1,000원만큼은 어음에 대한 채권은 그대로 B가 가지고 있잖아. B 거잖아. 근데 수수료만 줬잖아. 그것만 거래인 거야. 추심을 의뢰한 건 거래가 아니고. 그러니까 수수료를 썼으니까 수수료 비용이라고 쳐요. 추심을 의뢰할 때. 그런데 이렇게 의뢰하면 은행이 가서 A한테 돈 달라고 그랬을 때 A는 야, 네가 왜 은행이 돈 달라고 그래? 난 B한테 어음 발행했는데 B한테 받을 거야 할 수 있잖아. 그래서 B가 은행한테 부탁했다고 증거로 이 어음의 뒷장에다가 볼래? 뒷장에도 보면 칸이 여러 개 있지? 이 칸에 보면 누가 누구한테 쓸 수 있는 칸이 여러 개 있어요. 이 칸에 이렇게 쓰는 거야. 은행한테 신한은행에 받게 해주세요 라고 써가지고 주면 A가 보고 받을 수 있겠지. 줄 수 있겠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뒤에다 쓰는 것은 뭐라고 하냐 하면 배서라고 불러요. 배서. 뒤쪽에다 쓴다. 배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은행한테 추심을 의뢰할 때 뒤에 쓰는 걸 추심을 위임한 배서다. 그래서 추심 위임 배서라는 어려운 말을 쓰는데 몰라도 되겠어요. 은행한테 부탁한 걸 추심 위임 배서라고 한다. 그냥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날짜가 됐겠네. A한테서 돈을 받은 은행이 B한테 연락해 주는 거야. 야, B야, 네가 부탁한 10,000원 받아서 네 통장에 넣었어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지. 그럼 드디어 B는 이제 어떻게 분개하느냐. 돈을 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받았으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그래서 아마 받을 어음이 없어질 거예요. 받을 어음이 돈을 지급받았다는 연락이 오면 10,000원이 없어지고 10,000원만큼 그러면 은행의 통장에 들어가 있겠지? 그치? 그래서 B는 무슨 통장에? 보통 예금 통장에 들어가 있겠죠. 혹시나 당좌예금으로 들어왔다 그러면 당좌예금 통장에 들어왔다고 적으면 될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추심을 의뢰했을 때 수수료 비용 따로 처리하고 돈 실제로 받았다 그러면 받을 어음 없어지고 보통 예금 늘어나고. 살짝 응용 한번 해볼까? 만약에 이 추심을 의뢰할 때는 수수료를 안 줬다고 치자. 안 주고 나중에 A한테 돈 받아서 넣을 때 10,000원에서 1,000원 빼고 9,000원만 들어왔다 라고 이렇게 들어오겠지? 그럼 이렇게 처리하면 돼요. 수수료 비용 1,000원에 보통 예금에는 9,000원 들어오고 여기 돈 안 나가고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B가 받을 어음 없어지는데 통장에 9,000원만 들어오고 수수료 1,000원 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뭐 수수료를 먼저 줬다 그러면 아까처럼 분개하고 수수료를 나중에 돈 받을 때 까고 받았다 그러면 이렇게 분개하고 이렇게 은행에 부탁하는 것을 추심을 의뢰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발행도 끝났고 추심 위임 배서도 끝났네. 그리고 배서를 한번 해볼게요. 들었던 말이지? 배서. 배서는 뒤에 쓴다는 말이에요. 새로운 이야기가 벌어집니다. 이거 보세요. B가 A한테 상품을 팔고 A가 B한테 어음을 발행해서 B가 어음을 가지고 있다고 치자. 이 상태가 됐어. 그런데 B도 거래처인 C한테 상품을 샀어. 그러면 B가 C한테 뭐 해야 되겠니? 돈 줘야 되겠지. 돈을 주거나 외상을 하거나 어음을 약속어음을 발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고
돈도 안 주고 외상하지도 않고 지가 어음 발행하지도 않고 B가 가지고 있던 A가 발행했던 그 어음 있잖아. 그 10,000원을 C한테 준 거야. 이럴 수 있겠지. B가 옛날에 상품 팔고 받아놓은 어음이 있는데 그걸 C한테 10,000원 상품 사면서 다시 A가 발행한 그 어음을 줬다는 거야. 그럼 A가 발행한 게 아니라 그냥 C한테 넘겨만 준 거지? 그치? 그러면 C는 나중에 어떻게 하겠니? 이 어음 가지고 A한테 가서 돈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겠지. 그러면 A는 B한테 발행했는데 C가 와서 돈 달라고 하면 줄까 안 줄까? 또 안 주겠지. 그럴 때 쓰라고 뭐라고 했어? 뒤에 칸 만들었잖아. B가 C한테 넘겨줄 때 C한테 받으세요 라고 써서 주는 거야. 그러면 나중에 이거 보면 A가 보면 B가 C한테 받으라고 썼네? 라고 해서 돈을 줄 거니까. 이렇게 B가 C한테 물건을 사고 B가 C한테 어음을 발행할 때 발행하지 않고 뒤에 여기다가 써가지고 넘겨주는 것. 뒤에다 배서해서 넘겨줬다고 해서 배서양도라고 불러요. 배서양도. 간단하게는 뒤에 쓴다고 배서라고 하는데 정식 명칭은 배서양도가 되겠어요. 이럴 때 B와 C는 어떻게 분개할까? 한번 볼까요? B가 C한테 상품을 샀어. 그러니까 B는 상품 10,000원이 늘어났다고 칠 거고. 그리고 어음을 발행했으면 이 A처럼 10,000원만큼 직업어음이 줄어들 건데 발행한 게 아니지. B가 받아서 가지고 있던 상품 팔고 가지고 있던 이 어음을 준 거잖아. 그러니까 발행했다고 직업어음이 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걸 배서양도했을 때는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죠? 맞나요? C는 어떻게 분개할까요? C는 B한테 상품을 팔았으니까 대변에 상품 10,000원 쓰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 10,000원만큼 C는 B가 발행했던 A가 발행했던 어쨌든 이 약속어음은 자기가 받을 거니까 계정 과목으로 뭐라고 쓰면 될까요? 받을 어음이라고 쓰면 돼요. 이게 물건을 사고 B가 가지고 있던 어음을 발행한 게 아니라 가지고 있던 어음을 C한테 배서 양도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양도라는 말이 들어와서 여기서 잠깐 노쌤의 시사상식 양도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상속이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증여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 혹시 들어봤니? 아마 2개는 들어봤을 것 같아. 증여, 상속, 양도. 법적인 용어들인데 누가 누구한테 소유를 넘기는 이야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소유를 넘길 때 내는 세금을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라고 부르기도 해요. 제일 쉬운 거, 상속세는 뭔지 알죠? 아빠가 있는데 아빠가 돌아가셨어. 그래서 아들한테 물려주게 되는 것. 이걸 상속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증여는 아빠나 누가 있는데 그걸 아들한테 아내 아이스 아메리카노 아닌데 아빠가 살아있는데 아들한테 그냥 주는 거야. 공짜로 부자들이 그냥 주는 거. 그걸 증여라고 해요. 그냥 주는 것. 얘는 죽어서 주는 것, 얘는 그냥 주는 것. 그러면 양도는 뭔지 아니? 양도는 A라는 사람이 또는 아빠가 아들이라도 B라는 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을 유식한 말로 양도한다고 불러요. 양도라 그러면 왠지 이름이 양보하는 것 같아서 그냥 주는 것 같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냥 주는 거는 증여고 양도는 파는 걸 이야기해요.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 팔았을 때 양도, 그때 내는 세금이 양도소득세. 상속세는 죽어서 주는 것. 증여세는 그냥 주는 것. 자, 세금이 어디가 제일 셀까 생각해봐. 뭘까요? 증여세가 제일 세요. 불로소득이잖아.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재산을 받는 거니까 이게 세금이 제일 세고, 상속세는 돌아가셔서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적고,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는 매매 거래 때문에 하는 거니까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그 차이에 대해서만 세금을 매겨요. 양도소득세가 좀 적고, 양도, 상속, 증여 이런 말 한번 상식적으로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노쌤의 상식교실 끝. 자, 이제 또 다른 테마가 생겼어요. 할인이라고? 뭘 싸게 파나? 할인 판매? 네, 좀 비슷해요. 한번 보자. C, 우리의 C, A가 발행한 주식을 가지고 있는 C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석이 됐는데
C는 B한테 상품을 팔고 B한테서 A가 발행한 주식을 B한테서 받아서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거 3개월 후에 만원 받을 수 있는 거잖아. 근데 지금 돈이 너무 필요해. 직원들 추석이라서 내려갈 때 월급하고 보너스를 줘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야. 근데 이건 어떻게 해? 3개월 후에 돈이 들어오는 거잖아. 그럼 C는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을까? 이걸 돈으로 만들 생각을 하겠지. 어떻게 하면 돈을 만들까? 돈이 있는 곳에 가야 되겠지. 돈은 누가 있지? 맞아. 은행이 가지고 있어요. 은행에 가서 야 이거 3개월 후에 만원 받을 수 있는데 너 나 만원 지금 주면 안 되겠니? 하면 은행이 줄까? 안 주겠죠. 왜? 지금의 만원과 3개월 후의 만원은 가치가 다르니까 회계에서는 이자라는 게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자만큼을 떼고 C는 우울하지만 은행아 이거 3개월 후에 만원 받을 수 있는 건데 네가 지금 이거 가지고 나한테 9,000원만 줘. 그러면 넌 3개월 후에 만원 받을 수 있잖아. 이자만큼 떼고 줘. 라고 해서 C는 은행에 가서 만원짜리 어음을 주면서 9,000원만 받는 거예요. 만원짜리를 주면서. 그러면 돈을 더 싸게 이 어음을 팔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싸게 넘긴 것을 어음의 할인이라 불러요. 할인. 그러면 C가 어떻게 분기하는지 한번 해볼까요? C는 이렇게 분기할 거야.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을 은행한테 팔았으니까 없어져야 되겠지. 그래서 받을 어음이 만원 없어져요. 그런데 돈 받은 게 웃겨. 돈 받은 게 만원 안 받고 현금으로 또는 보통 예금으로 9,000원만 받았잖아. 그러면 9,000원만 쓰는 거죠. 자, 거래가 끝났나요? 아니죠. 틀렸죠. 만원 받을 어음이 없어졌는데 9,000원만 받았으니 1,000원만큼 받을 어음을 팔아서 손해가 났네? 받을 어음 외상 매출금을 합쳐서 매출채권이라고 불렀던 거 기억하죠? 우리 프린트에서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들은 어쨌든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라서 매출채권이라고 했어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매출채권을 팔아서 손해났다. 상품 팔아서 손해나면 상품 매출 손실, 이익 나면 상품 매출 이익이라고 한 것처럼 매출채권을 팔아서 손해나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라는 개정과목을 써요. 길어 보이지만 어렵진 않죠? 받을 어음을 없애고 돈은 9,000원밖에 못 받았으니까 매출채권 처분 손실이 1,000원 나죠. 이게 어음을 할인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을 할인 중에 매각 거래로 봤다라고 해요. 매각이라는 건 팔았다는 소리잖아. C는 은행한테 이 어음을 완전히 판 거예요. 예전에 IMF란 때가 있었는데 그때 이런 일이 많았어. 막 회사가 힘드니까 이 돈을 은행에다 갖다 맡기고 이렇게 돈을 조금만 받았던 경우가 많았지. 그랬는데 은행도 문제가 생긴 거야. 이렇게 작은 기업뿐만 아니라 원래 이 어음을 발행했던 큰 기업이 망하기 시작한 거죠. 망하면 은행은 이 만원을 어떻게 될까? 못 받게 되겠지. 휴지 쪼가리가 될 거야. 그러면 은행도 망했죠. 그래서 그때 IMF 때 회사도 망하고 대기업도 망하고 은행도 망했어요. 은행들이 이제 그러기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은행이 큰일 났잖아 이렇게. 근데 은행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하느냐. C가 돈 필요하다고 은행아 나 돈 만원 3개월 후에 받을 수 있으니까 9,000원만 줘라고 했을 때 은행이 알았어 이거 우리가 삭게 하지 않고 얘를 담보가 뭔지 알죠? 요즘 영화도 나왔더라. 담보라는 영화. 이걸 담보로 9,000원을 빌려줄게 라고 하는 거야. 빌려줄게라고 해놓고 나중에 A가 별일 없이 돈을 갚으면 이 빚도 없어지는 거고요. A가 안 갚으면 누가 큰일 나는 거야 이제? 은행이 큰일 나는 거야? C가 큰일 나는 거야? C가 큰일 나지. C는 이걸 담보로 맡겼으니까 나중에 못 갚으면 이 돈도 은행에 갚아야 되고 이 어음에 대해서 손해난 건 C가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 소유권이 C한테 있냐 은행한테 있는 이야기야.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는 거지. 그래서 은행은 매각 거래로 보지 않고 저런 거래를 무슨 거래라고 하냐면 담보 거래 또는 담보 때문에 돈을 빌려준다고 차입 거래 이런 말 써요. 담보 거래, 차입 거래. 이렇게 하면 어떻게 분기하느냐? C는 이렇게 분기하게 되겠지. C는 이렇게 분기할 거야. 돈을 받았으니까 은행한테 현금 9,000원 받았다고는 쓸 거야. 그런데 받을 어음이 없어질까 안 없어질까? 안 없어지겠지. 여전히 담보로 맡겼지만 C 거니까. 담보는 회계상의 거래 아니었잖아. 기억하니?
그래서 그러면 은행한테 돈을 그냥 빌린 거잖아. 저걸 담보로. 빌렸으니까 3개월 안에 받기라고 빌렸으니까 뭐라고? 단기 차입금이라고 부채로 처리해요. 10,000원만큼. 빚은 10,000원 생겼는데 돈은 9,000원밖에 못 받았지. 왜 9,000원밖에 못 받았을까? 1,000원만큼은 이자였으니까. 이자를 미리 뗀 거니까. 그래서 1,000원만큼은 C는 뭐라고 하느냐? 이자 비용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할인했을 때 매각 거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개하고 담보 거래로 봤을 때는 또는 차익 거래로 봤을 때는 이렇게 분개를 하겠네? 이런 두 가지 사항이 있고요. 시험 칠 때도 이 두 가지 종류를 다 물어보기도 합니다. 근데 좀 쉽게 내려고 그러면 매각 거래를 좀 쉽게 많이 냈지만 두 가지 다 알아야 되겠어요. 이 매각 거래는 아예 팔고 끝난 거니까 더 할 거 없지만 담보 거래는 이제 석 달 후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어요. 석 달 후가 되면 은행은 A한테 이 어음을 보여주고 돈을 받겠지. 돈을 받았다 그러면 이제 은행은 C한테 이야기해줘요. 야, 너 옛날에 나한테 담보로 맡기고 돈 빌려줬던 거 있지? A가 돈 갚았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C는 그때 어떻게 분개하느냐? 이렇게 분개하겠지. A가 은행한테 어음에 대한 돈을 줬으니까 은행에 대한 이 빚 없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뭐가 없어지겠어? 단기 차입금 부채가 없어지겠지. A가 갚았대니까 10,000원이 없어질 거야. 이 10,000원이 없어지고 C는 뭐도 없어질까? 원래 지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도 없어지겠죠. 받을 어음도 10,000원 없어지는 거예요. 매각 거래로 봤을 때는 요거 하나만 분개하면 될 거야. 그런데 담보 거래로 봤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고 나중에 결제가 됐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없애고 받을 어음이 없어지는 분개를 한 개 더하게 되겠죠. 어렵니? 괜찮아. 이 어려운 게 어음이 1학년 때 배우는 것 중에 한 4번째 정도 어려운 거에 속하는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당연해요. 그렇지만 이렇게 한번 쫙 정리해두고 반복해서 보다 보고 문제 좀 풀어보면 어느덧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발행, 추심, 배서, 할인까지 다 했네. 어머, 아직도 2개가 더 남았네. 자, 2개는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야기를 또 만들어 볼게요. C가 가지고 있는 어음이 은행에 맡기지도 않았어요. 할인을 하지도 않았어요. C가 가지고 있다가 3개월 동안 잘 참았어요. 3개월 지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A한테 어음 보여주고 돈 받으면 되겠죠. 지금 은행을 통해서 추심이인 배사하는 건 생략하고요. C가 A한테 보여주고 돈을 받으려고 직접 갔다고 칩시다. 야, A야, 3개월 후에 너 10,000원 준다 그랬으니까 3개월 됐지? 10,000원 줘. 라고 이야기했더니 이놈의 자식 A가 미안해. 돈 없다. 이거 한 달만 더 미뤄주면 안 되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A는, C는 진짜 이런 이런 시업비업 아주 막 화가 났어. 알았어. 어쩔 수 없지. 라고 해서 한 달 후에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 어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어음은 분명히 3개월 후에 돈을 받기로 돼 있었는데 한 달 다시 연기했어요. 그러면 이걸 그냥 가지고 있다 한 달 후에 가면 A가 그러겠지. 야, 이거 한 달 전 거였는데 왜 지금 가져와서 그래? 이러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어음을 없애버리고 다시 A한테 어음을 받는 거죠. 어떻게? 한 달짜리를 다시 끊으면 되겠죠. 아까 3개월짜리 없어지고 한 달 후에 10,000원 주세요 라고 어음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음을 원래 있던 거에서 다시 고쳐 썼다라고 해가지고 어음의 개서라고 불러요. 개 같은 경우가 아니라 고칠 개서라고 해요. 고쳐서 썼다. 자,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되느냐? C는 이렇게 분개하게 될 것 같아요.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받을 어음은 기한이 다 돼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받을 어음은 없어져요. 10,000원이. 3개월짜리. 뭐 굳이 말하자면 구어음이 되겠지. 구여친, 신여친 할 때 구여친. 구 받을 어음이 될 거고. 새롭게 또 한 달짜리 받은 어음은 어음이 생겼으니까 받을 어음이 또 10,000원 생기겠지. 얘는 굳이 말하자면 신여친이 되겠지. 신 받을 어음이 되겠지. 회계상으로 봤을 때는 차변의 받을 어음, 대변의 받을 어음이면 회계상의 거래가 아니죠. 상계되니까. 근데 실무에서는 저걸 분개를 해요. 왜? 요즘 컴퓨터로 다 하는데 원래 있었던 어음과 나중에 받았던 어음을 다 쳐넣을 때 여기 어음의 번호, 날짜 이런 것들이 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받을 어음이 없어지게 분개하고요. 저기 C 말고 A, 어음을 그렇게 미루기도 했던 A는 어떻게 분개할까? A는 원래 주려고 했던 그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있었는데 새롭게 한 달짜리를 만들었잖아. 그러니까 3개월짜리 지급어음은 없어질 거야. 지급어음 만원 부채는 없어지고 새로운 한 달짜리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기겠지. 지급어음이라는 부채가 생길 거예요. 이렇게 C하고 A가 해봐도 별 영향가 없는 거래를 하면서 어음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 그걸 어음의 개서라고 해요. 개서. 3개월이 됐는데 갚아야 되는데 못 갚아서 한 달이나 두 달 다시 연장하면서 다시 어음을 받는 것. 그러면 받을 어음이 없어지고 새로운 받을 어음이 생기고 지급어음 부채가 없어지고 새로운 부채가 생기고 A와 C는 이런 분개를 할 거야. 그나마 저렇게 받을 수 있으면 다행이지.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발생한다? 한 달이 지나서 C는 A한테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야, 한 달 또 지났네. 봐봐봐, 너 새로운 어음이야. 지난번에 고쳤던 거. 이거 이제 내놔. 라고 해서 C가 A한테 돈 주세요라고 했더니 A가 못 주겠대요. 망했대요. 뭐 된 거야? 그런 걸 부도났다고 하죠.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될 게 있는데 옛날에는 부도났다 그러면 망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부도는 망한 게 아니라 지급 거절된 상황을 부도가 났다고 해. 무슨 지급 거절이냐고? 원래 은행을 통한다 그랬잖아. 원래 A의 통장에 있는 돈으로 가지고 C가 돈 달라고 어음 돈 달라고 그러면 이 통장에서 돈을 줘야 되는데 통장에 잔액이 없어가지고 은행에서 돈을 못 주겠다. 이 지급 거절된 상태를 부도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A가 어디서 돈 받아가지고 그 다음날에도 집어넣어가지고 줄 수 있으면 부도를 막은 거죠. 뭐 사채를 끓여다가 했던지 간에 뭘 했던지 간에. 그러니까 부도가 완전히 망한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지급이 거절되면 부도 났다고 하고 그 부도 난 걸 끝까지 갚지 못하면 뭐 망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부도 났을 때 C가 A한테 돈 달라고 했는데 지급이 거절되었어. 그때 어떻게 분개하는지 한번 해봅시다. C는 C 연락 화나겠다, 그지? 그래서 C가 발로 차서 C, 비읍, 그지? 자, C는 돈 달라 그랬으니까 받을 어음이 없어지겠지. 받을 어음이란 자산이 없어지는데 돈을 받으면 돈 받았다고 쓰는데 목이다. 못 받잖아, 그지? 못 받으면 얘를 어떻게 하느냐? 저 어음이 부도났으니까 부도 어음이라는 계정 까먹어 써요. 그러니까 받을 어음하고 부도 어음은 좀 다르잖아. 받을 어음은 받을 가능성이 큰 거고 부도 어음은 부도가 났으니까 못 받을 가능성도 큰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부도 어음이라고 적어놔요. 근데 나중에 받을 수도 있으니까 부도 어음도 자산이에요, 자산. 어쨌든 받을 수도 있으니까 이 받을 어음도 자산이고 받을 어음이라는 자산이 없어져서 부도 어음으로 가지고 있는 거야. 좀 안 좋다는 상황을 알 수 있겠지. 자, 이 다음에는 두 가지 유형을 생길 거야. 첫 번째, 마침 잘 됐어. 나중에 A가 부도가 났는데 결국은 A가 돈을 넣어가지고 C가 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지. 그러면 C는 아이고 다행이다 라고 하고 부도어음이라는 안 좋았던 어음이 없어지겠죠. 부도어음이라는 게 없어지고 자산이 없어지고 만원만큼 돈으로 받았으면 기쁘니까 현금 또는 수표로 받았으면 현금 은행에 있는 계좌로 들어왔으면 보통예금 이렇게 되겠죠. 이게 잘 된 경우야. 잘 된 경우. 근데 A가 끝까지 부도를 막지 못하고 돈을 못 받게 돼버린 거야. 그럼 C는 어떻게 된 거야? 이 돈을 떼이게 됐겠지. 알려먹었겠지. 그러면 어떻게 분개해야 될까? 얘는 받았을 경우, 얘는 못 받았을 경우. 못 받았을 경우는 어쨌든 부도어음이 없어지겠죠. 못 받았으니까. 부도어음은 만원만큼 없어질 거예요. 그럼 이 만원만큼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옛날에 한번 배웠는데 회계에서는 크게 돈 쓰는 게 한 3가지 정도가 돼요. 실제로 여비교통비를 쓰고 수도관열비도 쓰고 뭐 통신비도 쓰고 하는 실제로 돈을 쓰는 경우 하나. 두 번째 경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책상이 10,000원짜리인데 10년 쓸 수 있는 거야. 그러면 5년 지나면 이 10,000원짜리가 5년 지나면 10,000원 가치라고 할 수 없지. 5,000원 정도 반이 줄어들었다고 해야 되겠지. 그러면 5,000원만큼 어떻게 된 거야? 가치가 줄어들어서 써버렸죠. 이렇게 없어진 걸 감가상각비라고 해서 돈을 썼다고 처리해요.
실제로 돈 쓰는 게 있고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줄어들어서 그만큼 써버렸다고 하는 감가상각비가 있고 또 이런 거 있어요. 누구한테 받을 게 10,000원 있는데 떼어서 못 받게 돼버린 거야. 그러면 못 받게 돼버리면 그만큼 돈이 없어진 거니까 써버렸다고 해야 되겠지. 이때 떼인 것, 유식한 말로 대손이 발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대손이 발생했다, 떼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손이 발생했다 그러고 하고 이렇게 쓴 비용을 대손상각비라고 불러요. 대손상각비. 그러니까 부도금이라는 받을 어음 없어지고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못 받게 돼버리면. 회계에서 저 잘한다고 박수 쳐주시는 거 아니죠? 밤에 하니까 모기가 많아서 지금 모기 잡고 계셔. 진아쌤 그러지 마요. 빨리 끝낼게요. 자자자자자. 여러분 이제 마무리합시다. 얼마나 지났는지 마무리합시다. 여기 한번 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이쪽으로 오세요. 우리는 상품 팔고 돈 받을 권리인 매출 채권 중에 당좌자산 중에 두 가지인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공부했어요. 오늘은 받을 어음을 공부했는데 어음의 종류에는 약속어음과 환어음이 있지만 약속어음이든 환어음이든 간에 개정 과목은 받아야 될 거면 받을 어음, 줘야 될 거면 지급 어음이에요. 그죠? 그리고 이 받을 어음과 지급 어음이 동시에 발생하겠지. A는 받을 어음, B는 지급 어음 되는 거니까. 그래서 A, B, C와 은행과의 관계를 따져가지고 어음의 발행, 추심, 위임, 배서, 배서 양도, 어음의 할인, 어음의 개서, 어음의 부도까지 한번 공부해봤어요. 좀 내용이 어려울 수 있으니 다음 마지막 남은 1시간은 저기 프린트 한번 볼까? 프린트에 썼던 이 문제를 선생님하고 풀어가는 거에 1시간을 투자할까 해요. 마지막 시간은 저 어음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그러면 중간고사 시험 범위까지 드디어 안녕입니다. 좀 이따 봐요.